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천 은혜로교회 현재 모습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교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매주 학교를 방문해 주먹밥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예배 공동체를 후원하는 그 십자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9개 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선교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와 3.1운동 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26일 신옥주 목사가 구속된 뒤 은혜로교회 이단성은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은혜로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일지 찾아가 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교계의 경계 대상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지 피난서를 신도들에게 전하는 등 정통교회에선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과거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통교회들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해명하는 등 교회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목사님 정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 그대로 분명히 성경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날씨. 직접 찾아간 은혜로교회는 태풍이 지나간 듯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친 일부 신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는 듯 낯선 일을 경계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단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신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의 경우엔 이단으로 규정했고 대신과 고신 등 다른 주요 교단들도 참여 금지와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현재 이단성을 조사 중인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구원파 등 흔히 알려진 이단 사이비 단체 외에도 이처럼 수많은 신흥 종교 또는 사이비 집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개인의 판단보다 이단 연구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 국면에 대해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평통연대 측은 최근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내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분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가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앞서 열린 남북과 북미 정상 간 만남은 완곡한 통일의 열망을 넘어 국제적 연대의 사건이라며 남북 간 차이를 좁히는 민주적 평화 위에 한국교회가 화해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특히 이념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평통연대는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계국 사이에서 정부가 평화의 균형을 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평화 공동체 형성에 교계도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주먹밥을 통해 특별한 청소년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그 십자가 교회인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8년째 주먹밥을 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 십자가 교회는 2011년부터 8년째 주먹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잼 공동체를 교회가 후원하며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과 아이들이 예배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것, 아이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주먹밥을 갖다 주는 것일 뿐이지. 교회는 청소년 사역에 뜻이 있는 성도들을 SNS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그 십자가 주먹밥 봉사단은 서로 다른 교회 성도들로 구성됐고 봉사단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만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먹밥을 만듭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저희 고등부 아이들 같은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은 정성껏 만든 주먹밥을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로 배달합니다. 학생들이 때를 놓쳐 점심을 거를까 매번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주먹밥을 전달받은 대형고등학교 잼 공동체 학생들은 홍 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홍영진 목사님께서 되게 잼 예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많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더욱 그 실망하지 않게 계속 열심히 이어나가는 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홍영진 목사님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서울, 경기 광명과 부천,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8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이 인연처럼 붙여주신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희망을 발견한다며 복음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봉사단의 사랑과 관심이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2018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담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일본, 싱가포르 등 9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 협력과 아시아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양 교회들이 이끌었던 선교를 이젠 아시아교회가 이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 선교에 먼저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며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아시아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지난 2013년 이영훈 목사가 홍콩에서 처음 시작한 대회로 각국 대표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회는 9월 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이천시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3.1운동에 앞장섰던 기독인과 역사를 지역교회사를 통해 재조명합니다. 전시는 3.1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과 변천, 한국교회와 기독교 3.1운동의 의미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전시엔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해 애국 계몽 활동을 하다 순교한 구현영 전도사 이야기, 독립운동가 이병주가 직접 쓴 3.1운동 체험기 등 옛 문헌과 실물 자료, 사진 140여 점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이인수 학예연구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민족의 순환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교회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엔 3.1운동 당시의 태극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기독교와 3.1운동 기획전은 12월 30일까지 경기 이천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놓고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기 전까지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최근 터키에 대한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를 2배로 인상하며 더욱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면 환율 위기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이와 관련 터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런슨 목사 석방전까지 미국의 터키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터키의 리라화는 올해 들어 40% 폭락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초등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있는 스코틀랜드 이스트 램프로셔 주 학부모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부 학부모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맥도널드 의원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수많은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춘기 딸을 둔 부모의 고민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중립 화장실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학부모와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을 14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채택한 방위백서엔 일본 땅인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대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펼친 겁니다. 방위백서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을 주장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47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2천억 원의 손실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수출에 극심한 타격을 받은 대두 농가에 36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민들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자금 지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첨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미국 농가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기오염이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소속 예일공중위생학교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중국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연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지능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보다 남성이 대기오염에 따른 지능 저하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를 실시한 예일공중위생학교의 시첸 교수는 오염된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영향 정도는 한 명이 1년 동안 공부한 학습량을 잃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미 간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교착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으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우리 결의의 단죄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한 훈련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와 연계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과 협상 중에 훈련하는 것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에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고액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공사는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하고 다만 신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730여 명이 비상총회에서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저항하기 위해 공동행동위원회를 결성하고 동맹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통합총회가 열리는 내달 10일까지 수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습 반대 캠페인, 교단 임원회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가 지난 1월 18일부터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계 목회자들의 구속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목사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천지 청와대 청원에 반대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의 임원 승인 취소로 재단이사 전원이 해임된 총신대학교에 새로 파견될 임시이사 15명이 선정됐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15명의 임시이사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월드비전이 인도 케랄라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10만 달러, 하나로 1억 1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90일간 긴급 대응과 15개월간의 재건 복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